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이 줄기차게 뭘 내놓으라는 젤렌스키에 대해 꺼지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줄 돈이 있으면 미국 내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가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처럼 미국에 뭔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의회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가 파산 상태인 키예프 정권을 유지할 비용으로 수백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젤렌스키를 가리켜 명사들이 승인한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셔츠를 입은 시건방진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미국도 돈 쓸 데가 있단다 이 친구야. 넌 누구냐. 지금 누굴 가지고 놀리냐. 꺼지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터커 칼슨은 젤렌스키가 미국 돈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미국 지도부에게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수요일 IMF와 월드뱅크에 550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부서진 인프라를 복구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은 키예프의 대출을 돕는다면서 보증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터커 칼슨은 미 의회의 소위 진보 좌파 진영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특히 뉴욕의 민주당 하원 의원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원의 모든 민주당원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퍼주느라 수십억 달러를 쓰는데 찬성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오카시오나 다른 소위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미 의회가 걸려있는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면서 젤렌스키의 크리스마스 리스트에 서명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카시오를 보이지 않는 네오콘의 공작원으로 규정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또 오카시오의 국내 정책 지지자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리전쟁을 옹호하는 독립매체 종사자 아론 메이트도 언급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민주당이 모스크바와 친근한 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러시아 게이트 캠페인에 영향을 받아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원들이 러시아는 과거 6년 동안 수백만 미국민들에게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도록 세뇌 공작을 해온 외우회적으로 믿도록 교육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지금 민주공화 양당의 네오콘, 라이노 등이 아마겟돈을 지지하는 광기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들이 미 정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착각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냉전 시기 이후 영화나 드라마가 심어놓은 악의 제국 이미지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처럼 국민 다수가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알고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코미디를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쟁광인 민주당 좌파가 장악한 지역에서 정치인들의 선동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 정도입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현실을 우리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생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남의 나라 대리전일 뿐입니다. 남의 나라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다짜고짜 돈과 무기를 내놓으라는 젤렌스키 요구에 미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일 미 스탠포드 대학이 러시아가 석방한 아조프 대원 2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전 주로 미대사 마이클 맥펄도 참석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원을 초청해 행사를 갖자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모욕하고 캔슬하기 위해 나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고 있다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교지 스탠포드 데일리도 관련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대러 전쟁을 지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와 묵념에 이어 영웅의 귀환을 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상례는 우크라이나 깃발색으로 도배됐고 아조프 대원들은 그들의 무용담을 말했다고 합니다. 아조프의 극우 연계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조프 기장은 나치의 볼프스 앙헬에서 따온 게 아니라 내셔널 아이디어의 N과 I를 상징화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스탠포드 교주는 아조프가 러시아 선전에
모함을 받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학생의 주장도 대변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다양한 민족,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과 여러 성 취향의 섞어찌개여서 나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탠포드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안보협력센터 공식 자료에는 아조프 대대가 극우, 극단주의 군사조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매체들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아조프를 위험한 네오나치 조직으로 보도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분쟁이 발발하자 논조를 확보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아조프 대원들이 석방되고 난 뒤 미국 곳곳을 순회하며 전쟁 지원 여론을 모으고 있는 데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탠포드뿐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환영 행사에 참석해 아조프를 나치라고 선전하는 러시아 선전을 몰아낼 것과 이를 위해 돈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EU의 외교수장 조셉 보렐은 브라셀 외교학원 강연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나토는 보복을 가해 러시아군을 섬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가 개입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이 나토에 한방 먹였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프랑스는 핵을 사용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전쟁 발발은 최악을 가정한 것이라 쓴다, 안 쓴다는 대체로 전략적 모호성이 있는 건데 마크롱이 이를 확 깨버린 겁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핵 원칙은 국가의 근본 이익에 기반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을 받는 상황은 프랑스의 국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배째라 하고 나자빠졌습니다. 사실 미국을 제외한 나토의 핵 전력은 프랑스가 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유럽에서 독자적 핵 전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가 프랑스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미국의 제어를 받기 때문에 독자 핵 전력이 아닙니다. 마크롱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핵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타링크 사용료까지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합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나설리 만무합니다. 미국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EU 회원국들을 각계 격파하면서 약화시키고 있으면서도 대러시아 전선에서만 단결을 호소해왔습니다. 유럽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땔감으로 사용해 소진시키고 유럽을 지배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EU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빼면 차와 포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짓는 20차 당대회 이후 중공을 방문합니다. 비록 녹색당 출신 외교부장 아날레나 베어복은 반중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숄츠 총리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독일은 중공산 전기차 BYD 10만 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겨울에 대비해 난방용품을 중공해서 미친 듯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공에 자동차 3사가 있어 경제 상당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러시아에 이어 중공과도 디커플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